성공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돈.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딱 물어보면요, 성공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성공하셨죠? 라고 하면 지금에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에 집중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요, 괜한 쓸데기 없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쓸데기 없는 걱정의 90%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걱정을 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만 하면 되냐면,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정말 내가 이 삶을 끝내놓고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정말 나는 내 삶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꿈꿔요. 그러나 이 육체가 미래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주면 우리는 분명하게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잘 봐요. 이제 여러분들 어찌됐든 전부 다 이제 경제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자, 경제활동. 지금은요, 경제활동을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이유는 뭘까? 경제적인 활동을 여기서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그죠? 경제활동을 해요. 왜?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지금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나 바꿔야 될 게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 그럼 돈이 어디에 가 있어? 근데 잘 봐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은 거의가 어때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군을 선택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저도 교회 집사님을 따라서 제일 먼저 어디 갔어? 보험회사를 갔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제 과거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잖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저는 제가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노라고 말했어. 그때 당시는 미용기술을 하게 되면 여자를 팔자가 세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미용기술을 배웠으면 아마 먹고는 살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을 따라서 보험회사를 가게 된 동기는 뭐였을까? 제가 왔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미용업을 하고 계셨는데 내 눈에 그분이 돈이 안 되더라고. 그죠? 근데 그 집사님을 따라서 제가 보험회사를 29살에 가게 돼요. 29살이면 지금으로부터 제가 지금 내 나이가 57인 게 28년 전이네 벌써. 그때는 그 보험의 니즈, 필요성을 설명을 해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 후배 남편의 암보험을 제가 했거든요. 보험하고 암보험하고를 했어. 연금하고 했고 했는데 제가 삼성이를 갔었는데 그때가 확정금리가 7점 몇 %였어요. 지금 그거 보험 나오면 대박 치겠지? 우리 그때 너무 웃기지 않아? 확정금리가 7점 몇 %인데 그거 팔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는 그걸 다 세팅 판매를 해서 팔았는데 우리 요수 여기 오빠는요 그걸 다 만기 유지했어요. 한참 삼성했어요. 그 보험을 파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뭐였냐면 생각해봐. 지금 7점 몇 %? 아주 집구석 팔아서 갖다 막 그 연금보험 들라고 난리 날걸? 그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었냐면 그 암보험을 넣었는데 뭐죠? 청약처리가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불과 28년 전인데 남편하고 싸운 거야. 암 걸려? 기절하고 암보험을 넣어놨다. 이게 불과 30년 전 일입니다. 저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파기했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가 배운 도둑질이 뭐라고? 보험이요.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보험회사를 갔냐면 이게 너무 좋아진 거야. 통합이 되고 법인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법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10몇 년의 갭이 법인회사를 가니까 나 같은 10병은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시 금호생명을 시험을 치고 들어가게 돼요. 왜?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재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 몇십 년 이상을 갖다가 시스템 안에서 보험을 모르니까 그 금호생명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들어가서 딱 했는데요. 제가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 결과 있잖아. 딱 만 10년 전에 제가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딱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건 텔레비전에서까지 아주 들이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 하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보험을 진행하던 중에 우리 남편이 파산을 하자고 보험을 그만두래요. 참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론 영업을 그렇게 하다가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안 해야 될 집에 있잖아. 빨간 딱지까지 받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어깨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집 가정을 아예 있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그 6개월 정도 다니고 보험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파산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도대체 있잖아. 나는 이 돈이라는 것을 벌고 싶은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야 될 다단계까지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 아는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제가 다시 네트워크회사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겠어요. 통신이었었어요. 근데 그 통신의 메리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요 이 요금은요 달달이 써지죠. 거기에 제가 비전을 보고 했는데 6개월 딱 되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파트너들이 그래서 생겨버렸어. 그만두는데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시 무엇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에 돈의 주인으로 사는 일이 나에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친구를 통해서 이 애터미 정보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분명하게요. 그거 가져오면 나 죽여버린다 했어. 뒤에 친구니까 난 욕까지 했어요. 분명하게. 너가 나한테 그거면 딱 죽여버린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 친구가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에 대한 것을 봤었을 때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의 길목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거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군을 선택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영건 박사님의 강의를 굉장히 즐겨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영건 박사님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압권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어렸었을 때 친구가 있어요. 이영건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경제학 박사,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요. 개인 택시하는 사람이에요. 레벨이 맞아요? 근데 어렸었을 때 친구니까 그렇게 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취미가 뭐냐면 낚시예요. 그래서 낚시를 둘이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건아 너 어디에 있을래? 어디에서 낚시할래? 그러니까 이영건 박사님 어디에? 그늘 밑에 시원한데 나 여기서 낚시할래. 그럼 여기서 낚시해.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뭐예요? 자기 낚싯대까지 쫙 들여줘요. 자기 낚싯대까지. 그리고 영건아 2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다시 만나자 하고 자리를 떠요. 친구가. 근데 2시간 뒤에 만났을 때 자기는 자기 친구의 낚싯대까지 들이웠죠. 근데 2시간 뒤에 낚싯대 하나를 들고 간 건 친구는요. 2시간 뒤에 바구리에 물고기를 잡아서 옵니다. 자기 친구의 낚싯대까지 들였던 이영건 박사는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낚싯대를 10개 들여오면 뭐하냐. 여기에는 고기가 없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 그 직종을 가지고 부자 안 되면요. 잘 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이영건 박사님이 그러잖아. 어차피 나는 앉아있는 그 자리는 물고기가 없어. 근데 그 친구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어디 갔어? 물고기가 모여있는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셨죠? 우리 앞에 계신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그래 이영건 박사님 그래요. 열심히 필요 없다니까. 제대로 잘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제대로 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는 뭘까? 내가 그 직종에 10년, 20년을 했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이렇다 할 만큼 내가 이루어놓은 게 있겠느냐고. 근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직종을 하나 잡으면 그 업에 오래 다니는 것이 성공한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도 이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돈이라는 것은 절대 평생 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평생 벌면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평생 버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평생 나는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은경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난 평생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면서 내가 경제적 관념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어보셨던 분이 말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평생 벌면 가난하다. 가난하니까 평생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돈이라는 것은 평생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끝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머리가 팍 맞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런 말을 듣는 내가 머리가 빡 맞아버린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돈 버는 걸 그거 됐나? 그래서 저희 사원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래. 생각을 경영해. 네가 돈을 버는 시간을 언제까지. 그래서 저는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애터미를 따겠지. 내 인생에 나는 10년을 목표를 잡은 거야. 내가 그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내 나이 57살 내 나이 인생 50살에 나는 돈의 주인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확 넣습니다. 세상에 봐요. 어떤 일을 선택을 했는데 10년은 해야 그 업에 대해서 알아요. 뭐 1년, 2년 해갖고 돈 나와요? 10년은 해야 프로예요. 오래 하셔야 되는데 10년 이상 하셨죠? 프로예요. 보험에서만큼은 프로 맞아요. 저는 애터미에서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애터미에서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종이 됐든 그 직종에 10년을 하면 프로고요. 20년을 하면요. 명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30년이 되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역사예요. 역사. 그럼 이제 애터미는 100년 대계를 가요. 100년 이상을 꿈꾸는 기업으로 가요. 그러면 30년의 역사. 우리가 이 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30년, 10년에서 20년 더 하면 그죠? 이 애터미의 역사 속에서 나는 작은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봐요. 이제 제 나이 57살. 57살. 저는 지금 뭐예요? 애터미의 주인이 됐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돈의 주인이라는 건 뭘까? 제가 해보니까 억대 연봉자를 만 3년 이상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말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져요. 갖고 싶은 게 없어져요. 희한하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본부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연금성 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만 3년씩 받으면요.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이 없어져요. 아직 여러분들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죠. 아직 여러분들의 상태는요.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공고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결핍된 상태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저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뭘 입고 뭐 이런 게 별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저의 어떤 결핍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내 파트너 우리 백성현 사장님 어떻게 나만큼 되게 만들어줄까? 우리 송주행 사장 어떻게 나 정도만 느끼며 살게 해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회했잖아요. 본사 조회. 본사 조회하고 팀장들 불러놓고 제가 했어요. 저는요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돼요. 근데 출근을 하면 화가 나요. 또 하나 더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요. 두 번째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은 보면요 거의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서 성공하겠다라고 말하는 난 그들을 쳐다보고 머리끄댕이를 짙어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제가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센터를 확 엎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정말 지금은 저가 화를 내는 게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화를 내면요 화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의로운 분노로 바뀌는 거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화가 난다니까. 그렇게 하고 성공하겠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때는 화를 내면요, 지한테 화풀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분노가요, 의로운 분노라고. 네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숨 걸 만한 애터미를 만났는데 네 인생의 승부가 나오겠냐 말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세미나 늦으려면 오지 마. 정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라. 세미나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병원에 있잖아. 급하게 있잖아. 그죠? 응급실 있다 오면 제일 좋아.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해란 대로 한번 해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전 몽골임을 친 사람이에요. 김밥 하는 CEO 그분이 첫 번째 목록이 뭔지 알아? 아들한테 한 말. 아들아, 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그 야구는 절대 사업하지 말아라고. 1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도 제가 그랬어요.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매출 잘 뛴다고 애템에서 성공합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이 몰려들이잖아. 필요 없어. 저도 애터미를 10년째 하면서 내가 성공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도대체 그 기본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그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의 최고의 기본은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다음에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요, 신뢰 없는 사람이라고요 딱 치부해버려요. 시간 약속을 딱 12시, 2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문 뒤에 서 있다가 들어온 거 명의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신뢰하지 않아요. 웃기죠? 매출을 많이 띄우고 뭐 이런 걸 갖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그거 하나를 봐요.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고 왔어.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해라는 것을 좀 해줘봐. 그러고도 성공이 안 된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나하고 같이 나눠서 쓰게. 난 앞으로 이제는 성공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요, 보니까 보이더라. 보여요. 그 사람 딱 보죠. 그 사람요, 딱 3개월 일하는 거 보면요, 그 3개월 일하는 패턴으로 평생 해버리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서 딱 4명 팀장한테로서 일하는 방법 바꿔. 좀 많을 때나 했어. 일하는 방법 좀 많을 때 바꿔라. 그 방법대로 계속 해버리면요, 성공 못해요. 일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이제 이영근 박사님이 말한 거 열심히 필요 없다니까. 우전이도 열심히 살았어. 내놔봐. 내놔보세요. 열심히 살았으면. 저는 내놓을 수 있잖아. 저는 애터미 10년 만에,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부자였는데 나는 50대 중반에 나는 꿈을 이뤘어. 나는 돈의 주인으로 살잖아 지금. 에? 나는 어떤 돈에 대한 결핍이 나한테 없는 상태잖아. 그럼 돈이 인생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게 인생이 전부입니까? 말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서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대답 한번 해봐. 대답.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확률이 높아. 행복할 권리를 찾을 권리가 많아. 돈이 많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50대 중반으로서 설레야 네가 만약에 다시 꼭 태어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선택해서 태어나려. 언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앞에 계시고. 어느 시간대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0대요. 40대, 10대. 10대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인생 다시 한번 살라고? 좋아. 저는요, 지금 태어나는 거. 50대.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10대고, 20대고, 30대고, 40대. 다 필요 없어. 저는 60대가 되면 아마 60대가 태어날 겁니다. 그만큼 살면 살수록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따위가 나에게는 천국과 같은 삶을 저는 아침에 눈 뜨면서 생각하고 잠잘 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너무 최상으로 행복해. 오늘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날이야. 그래서 나는 과거로 들어오고 싶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제발 우리 돈 벌어봤으니까 돈에 대한 것을 뭐 한다고? 끝내버리자고 말이야. 저도 무더기도 많은 일에서 모험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애터미까지 있잖아요. 나도 직업이 만만치 않더라니까. 만만치 않아.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니는 뭘 만나면 그렇게 진드근이 뭐드냐. 저는 성격이 그런가 봐.
뭔 일을 하면 미치도록 해요. 근데 딱 보여. 여기에서 가능성이 없죠. 버려버려요. 근데 애터미는 진득하게 했잖아요. 내 인생이 뭔가를 끝내버렸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가 있냐? 은행역. 은행에. 그게 네 거예요? 잘 봐야 돼. 결국은 이 돈이 어디에가 있느냐 봐라. 그러면 유통 안에 돈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유통이 별거예요. 유통은요. 돈이 어디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유통업자들이에요. 제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통이라 그러면요. 꼭 치약 장사, 샴푸 장사, 뭐 그죠? 뭐 보이는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업자래요. 보험하시는 분들. 보험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다 유통업자예요. 왜? 원수사에서 뭐 법인이 됐든 어디 됐든 있잖아. 그죠? 제품을 갖고 보험을 들고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유통업체 안에 들어있어요. 유통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유통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유통하면 꼭 칫솔이나 그런 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제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들 잘 보세요. 내가 총판이고 도매고 소매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도매점 소매점이 딱 없어지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딱 들어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는 시절이 이거였었어요. 그죠? 이거였는데 어느 날 제가 다시 귀환을 해서 들어와 보니까 이 대형 할인마트 격에 법인차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왜? 뭐 저기 생보하고 그죠? 화재 쪽하고 다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아니다 싶어서 내가 교육이 안 되니까 안 되다 싶어서 내가 다시 생명보험회사로 제가 이렇게 찾아서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지금 있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막 했었을 때 거기가 보험회사에서 거기도 뭐 연도대상이다 영왕상을 받았는데 10년 전에 저하고 애터미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10년 만에 다시 제 파트너로 다시 왔어요. 근데 그날 말했을 때 말하죠. 자기는 보험회사에 딱 용돈 한 4천만 원만 벌려고 나왔어. 그 목표를 달성해서 버릴 때가 됐대요. 보험회사를 이제 자기는 통장에 4천만 원을 담아놨기 때문에 보험을 이제 접어야 한대요. 지금 6개월인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날은 그 양반을 보면 겁나 재밌어요. 정말 힘들었었을 때 제가 애터미 망할 때 자기가 1년에 딱 1억 목표를 잡더라고. 딱 1년에 1억 딱 잡아놓고 나서 자기가 그걸 그만두더라고요. 왜? 보험회사 길게 해서 좋은 것을 떠나는 것을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가 분명하게 그래서 말했어요. 4천만 원 내 통장에 그 목표를 나는 지금 달성을 했다. 그래서 팔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 안 팔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팔아 안 팔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직 팔지는 않아. 그러나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보험을 팔까 안 팔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TV 홈쇼핑 채널을 보면 전부 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때요? 20대 젊은 아이들이 부자가 돼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자를 만들어버리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할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에 번쩍거리는 그 생각이 부자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나 그냥 우물 안에 갇혀서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버린 나는 그죠? 무엇이 어떻게 내 옆으로 흘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예요? 20대 아이들이 부자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반열을 세워버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인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애터미의 위상이요.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1조 2,500억의 매출을 올려버리고 있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3대 무점포 안에 소비자들이 뭐한다? 전부 다 이동을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봐요. 이렇게 유통이 변화를 하게 된 근간이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유통이 무섭게 변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통신과 있잖아요. 교통의 발달을 통하여서요. 유통은요. 무섭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바꿔버리는 사태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빌 게이츠를 능가해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 이 사람 누구예요? 아마존 회장이에요.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94년도에 출범을 해요. 94년도에. 그러면 어때요? 94, 2004 지금 뭐예요? 그럼 몇 년이요? 25년. 25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면서 뭐예요? 이리자리를 탈환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가치는 보면 700조라고 말을 해요. 기업의 가치.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매출은 한 200조? 기업의 가치가 700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봐요. 이제 아마존의 컨셉은요. 저희 애터미하고 똑같아요. 지구상의 모든 제품을 팝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도 이제 뭐합니까? 저희 회장님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출범을 하고 이제 뭐합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하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이 아마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난 처음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김병훈 국장이 사업 설명을 시킨대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하는 거야. 아니 저 녀석은 뭐 기차 연결 들리기싸. 그냥 무시하면 아무리 본부장이라도 무시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흐르는 걸 모르면. 근데 뭐예요? 앞으로 이제 시대는요. 8대2 법칙 80대 있잖아요. 그거요. 옛날 말이에요. 90대 10으로 바뀌다가 95대 5로 바뀌었고요. 이제는요. 0.00에 99.9%로 바뀌었어요. 0.01% 플랫폼을 가진 자들이 전 세계 99.9%의 돈을 장악해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게 아니라 결국은요. 전 세계의 돈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돈이 어때요? 이 영역이 사라진 사이버 공간 안에서 돈들이 슉슉슉슉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많을까? 가난하게 될 확률이 많을까? 왜 가난해? 부자 될 확률이 더 많지. 여러분들이 이제 봐요. 애텀이라는 수단을 잡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단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 마. 지금 우리 파트너 중에 하나 우리 김기석 팀장. 연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가 보험 나가고 나서 보험 그만두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깨먹는 게 연금이래. 어때? 연금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금부터 보험에서 딱 나온 게 연금부터 깨먹었대. 저는 어차피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뭐 보험 없는 시간을 저는 3년도 살아봤어요. 난 그렇게 비참하게도 살아봤어. 어찌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기까지 가난해졌고 네가 사람이 참 미안하대. 그 실비 하나 넣을 수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보험 실비 하나도 없이 살아봤어요. 용감했죠. 지금 없어요? 용감하네. 그래도 하나 더 자랑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뭐 작년에 보험을 병원에 입원해봤지만 병원비 한 200만 원 나오더라고. 아, 근데 실비 여니까 좋긴 좋대. 180인가 160 나오더라고. 그러기는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유통이 바뀌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째야 돼요? 제프 베조스가 와서 우리 사장님 그래도 얼굴이 참 괜찮소. 마스크가 참 보험 영업을 오래 해서 몰라도 마스크가 참 좋은데 제프 베조스가 지나간다고 알아보겠어요. 그 양반이 만약에 사장님한테 사업하자고 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제프 베조스는요, 단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 양반한테요,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투자하면 인생 바뀝니다. 그럼 제프 베조스가 지나가는데 사장님한테 와서 딱 있잖아, 나랑 사업할래요? 하면 뭐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모르겠죠. 아니, 알면. 안디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객기제. 방금 뭐내 인생에 객기다요. 제프 베조스가 와서 사장님 나하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문제했잖아. 우리 조상이 미혼죄를 잘 써버렸다냐 뭐 했다냐 뭔 일이냐냐. 제프 베조스가 그럴 일이 근데 없다는 걸 알죠? 아마존 이제 봐요. 이 사내 플랫폼이요.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는 순천바다 여러분들이 여수바다 이 조그만 위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딱 하늘 쳐다보니 어때? 딱 하늘이 요만하잖아. 딱 개구리가 위를 쳐다보면 그죠? 근데요 그 우물 나오면 하늘이 보여 안 보여? 제발 여러분들의 사고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으로 뛰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고 두 번째
번째가 구글이잖아요. 세 번째가 페이스북이고 네 번째가 애플사예요. 전부 다 어디에 있어? 미국에 있어.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야? 전부 다 제조를 하네. 굴뚝이 없어.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변해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차라리 다가올 기업은 뭐예요? 그러면 맨날 있잖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갈 건데 앞으로 봐요 정말. 이렇게 다 갈 건데 그러면 이 차기에 넘어온 이 플랫폼을 능가하는 기업이 정말 있을 것이나? 근데요 아마존 미래전략 2020이라는 책을 나는 여러분들 다 읽어놨어요. 그건 일본의 경제학자가요 일본의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을 분석을 해놨어요. 아마존이 어떤 컨셉을 갖고 전 세계를 어떻게 있잖아 잠식시켜버릴지를 그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소름이 돋았단 말이에요. 왜? 아마존 컨셉과 똑같은 회사가 어디요? 애터미예요. 근데 아마존과 다른 게 있어. 애터미가 뭐예요? 수당체계가 달라요. 아마존에서는 아무리 천조를 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누가 부자 됩니까? 주주하고요. 기업 회장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35%를 나 같은 사람하고 공유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있잖아요. 100조, 1000조를 가게 되면 그러나 그런다고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내 파트너들이 저하고 똑같은 돈의 주인으로 사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삶은요. 추락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요. 백만장자 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억만장자 되기는 엄청나게 쉬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백만장자 서열에 서면 여러분들은요. 억만장자가 돼요. 저희 회장님은 뭐 하셔요 이제? 이 여기에 차기에 오는 이 기업 당신도 플랫폼을 만들다 망했죠? 그러면서 요 당신이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예요? 이 플랫폼의 근간들은 인터넷 쇼핑몰이고 저희 회장님은 뭐했어? 나는 이 허브 비즈니스를 할 건데 그러면 뭘 할 건가? 나는 그 근간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근간을 삼아서 온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은 니하고 나하고 허브 공유 같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뭐합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가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법적으로요 160만 원 이상의 제품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나 아메이가요 보험을 못 팔아요. 200만 원치 냉장고를 그래서 못 팔아요. 내 쪽 회사들이.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애터미 안에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아자몰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깨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고가의 가전제품들 삼성, LG가 전부 다 지금 들어오죠. 홈플러스 들어오죠. 지금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저희 회장님 강의소에 내가 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이 날을 기다려내요. 근데 뭐예요? 저희가 지금 글로벌 회원까지 치면 550만 명이에요. 550만 명. 그러면 삼성하고 LG가 짱입니까? 인터넷 애터미 아자모를 자기들이 올리겠다라고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봐요. 기업은요. 이윤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게 일본 목적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충분하게 그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아자몰에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차기에 이 플랫폼을 능가하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일본의 경제학 박사가 말했어요. 이런 기업이면 되거든? 이런 기업이 되는데 어떠냐면 고객의 성장이면 된다. 결국은 고객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고객을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플랫폼을 능가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뭐죠? 이쪽 고객의 성공, 경영 목표예요. 고객이 그 양반이 혹시 애터미를 아직까지는 모를 것인데 그 양반은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철저하게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에 올 기업은 고객의 성장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자아 실현을 하는 회사를 뭐한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이면 이 4대 플랫폼을 뭐한다? 능가해버리는 기업이 탄생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냐면 일본 기업 중에 하나 해놨는데 그 기업은 어차피 기업이에요. 기업이 잘 사는 것은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요. 이윤 추구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공유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뭐예요? 허브 비즈니스의 근간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래의 유통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봐요. 고객이 성장하고 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어딥니까? 우리 의경사장님 얘기 나기 전까지 그동안 보험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만났을 때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자부심. 어때요? 그 업이 우리 의경사장님을 성공시켜주며 자아실현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하냐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줄 알아야 큰 거를 보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예요? 딱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 안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런 사람들 치고 부자 봤습니까? 부자들은요 그래? 알았어. 그래. 부자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 특징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정보를요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대에 흐름과 부합하는지 정말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건지 안 될 것인지를 해요. 근데요 저도 가난하게 살 때는 됐어 이거 하나만 막 있잖아. 그런 스타일로 저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거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기업은요 애터미라고 저는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박사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고객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서비스로 하는 기업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이 고객의 성공을 원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성공할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할 때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아침에도 저희 회장님이 말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빅비즈니스 맞습니다. 근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에 있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아메이 회사 6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10조 매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들이 발등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한다? 저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줘. 귀를 열고 유통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허브 비즈니스의 토대를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봐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비전은 뭘까? 그럼 있잖아. 서민인 내가 부자가 되었어. 나 같은 사람 부자 됐어요. 두 번째 연금이에요. 자,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은 하여튼 절반 이상의 보험 출신들이요 전부 다 지금. 세 번째 상속이에요. 저도 제가 29에 삼성생명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래도 29에 삼성회사를 간 걸 참 감사해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제 기본기를 가르쳐준 것이 그 회사예요. 굉장히 저를 그래서 조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좀 삼성회사를 좀 들어가라고 권할까 싶어. 그래서 한 6개월만 가서 좀 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요. 연금, 상속, 3대 상속. 자 오늘 사랑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보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네. 내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야. 연금이고 상속이에요. 3대 상속. 저 소득은 제 딸, 두 딸 아이가 결혼하면 그 아이들에게까지 제 소득은 상속이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소득이 상속되면 겁나 좋겠죠. 근데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돼요. 지금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요 이미 이거를 믿어요. 이걸 믿다 보니까 지금 애터미에서 전부 다 아까 10억 지게차 왔죠. 그 10억을 받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꿈을 꾸면 다 미친년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저는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그러면 봤었을 때 기준을 봐야 돼.
회사를 봐야 되는데 회사를 저는 그래요. 경영자를 봐야 한다라고 봐요. 경영자. 우리가 보면은 뭐합니까? 그 사람을 믿을 때요. 사람은요. 행동이 나와요. 믿을 수가 없으면요. 절대 사람은요.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회장님 있잖아. 저는 회사를 볼 때 경영자인데 제일 처음 있잖아요. 신뢰예요. 두 번째는요. 롱런이고요. 세 번째는 경영자의 능력이에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요. 경영자를 믿을만 한가? 경영자가 롱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봐야 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잖아요. 제가 지금 리더스 업대 연봉자가 이렇게 되고 이제 조만간 2억 연봉자가 될 건데 애텀 회사가 막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은 손해는 하나도 없어. 그 일 하시면 돼. 그럼 너는 어쩔 거예요? 손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를 딱 알아볼 때는요. 경영자가 믿을만 하면서 노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탁월한다. 이 능력은 뭐 해야 돼요? 아마존처럼 알리바바처럼 전 세계의 유통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 순간에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물어보면 알아 몰라?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사람을 딱 보면은요. 그 있잖아 이제 그러면 난 모르겠다 그만 가르쳐줄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따가 오늘 저녁에 다 샤워할 거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부터 샤워 문화가 됐잖아. 저녁에 하면 샤워하는데 나는 둘이 들어가 샤워한다. 응? 때로. 금술이 좋아요. 근데 확률이 어쨌든 샤워는 혼자 하러 들어가죠? 우리 나영이는 둘이 하러 들어가나? 젊디나 젊은데 둘이 들어가 있겠지. 자 샤워를 딱 하러 들어갔는데 봐요. 누군가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사장님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뭐냐면 샤워를 딱 하면서요. 앞에 거울 싹 닦으세요. 딱 샤워 딱 하면 온몸 깨끗이 이제 단정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딱 30초만 거울 앞에 나왔습니다. 자 나 오늘 유선래라는 여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요. 내 머리 안에서요. 그 여자 다음부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불쾌해요. 그거는 만나지 말아야죠. 근데 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또 들어. 내 안에서. 왠지 있잖아. 이 애터미에 대해서 미쳐있는 그 여자 뭔가 미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마음물의 영자.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문이 있어. 막 신령할 영자. 겁나 어려워서 나는 일부러 왜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물 저기 있잖아. 신령할 영자가 들어가요. 뭐예요? 내 안에 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선택을 할 때 있죠. 그래서 또 성공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남다른 1%의 직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직관력이 탁월하고 직감이 탁월하고 통찰력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공평한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에 대한 불평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부모가 나를 부자를 못 만들어줬어. 그러면요. 내 새끼도 그러면 나 부모가 나를 가난하게 해줬으니 내 새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직관이나 통찰력, 직감을 여러분들이 뼈어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돈의 주인으로 다 살아요. 제가 그 산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 과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시대 아파트에서 짓잖아요.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저는 순천의 시대 아파트, 내도란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았고 근데 그 시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나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길 건너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난 저기 옥탑방이 이상할 거야. 나 그만했다 우리 남편한테 머리끄댕이 뒤집힐 뻔했잖아요. 생각해보시오. 시대 아파트 아신가요? 순천 사람. 네. 백화점 옆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상가 가서 좀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야. 순천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나 거기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어. 여거 동창이야. 근데 재밌는 것이 지금 남편이 어디 직장인을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가 서해 골드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오다가 뭐 자기 남편한테 어디 사냐고 하면 절대 시대 아파트 산단 말 안 하고 서해 골드빌 산다고 오다가 돌아서 시대 아파트 온대. 물론 그러니까 오래 안 살고 가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 아파트에서 정지는 짓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내 날개를 절대 부러진 채로 있지 않아. 나는 이 철창을 들고 나는 있잖아. 하늘을 향해 나는 창 보고 날아갈 건데 내 머릿속에 꿈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내 아파트 살 때 뭐였어? 그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있잖아 뭐냐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옥탑방 있잖아. 그때 나 물어봤어. 5억이더라고. 나 그 이야기했다 우리 남편한테 지티게 죽일 뻔했고 저는 29살에 내가 보험회사 들어갔다 했죠. 자 경제활동을 딱 갔는데 저는 집보다 차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항상 어떤 차를 타고 싶었냐면 이 차를 타려 했어. 우리 김명호 국장 난리하고 부장님 이거 타셔야 된다고. 우와 아니 좋고 BM은 안전성에 탑이고 이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우와 안전성 두 개 다 겹쳐있는 차는 없나? 왜 나는 이게 있잖아 내 꿈의 차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희 리더스 클럽 가면요 절반 이상의 벤츠 BM 막 있잖아 한글로 읽을 수 없는 차들을 끌고 앞으로 그 내가 있잖아 우리 남편한테도 한번 나는 차에 대해서 있잖아 벤츠를 탄다 그랬다가 진짜 그날은 아주 밥티거리가 나한테 다 날아왔거든. 네가 그따위로 생각하니까 우리 집 구석이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은 어떨것같습니까 우리 남편이 아침 되면 저한테 재롱을 부립니다. 이거 잘 갔다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내려주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게 여보 안전벨트 매 그래서 나도 그랬어. 가만히 기차를 탔는데 안전벨트 왜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남편이요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뭐 하지 압니까? 전원주택 보고 있어요. 이제 저번 토요일날 우리 아버님께 산소에 저도 간만에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택지를 좀 더 봐야 될까봐 어디에다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아직도 확 와닿는 데는 없어요. 어차피 벤츠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머릿속에 먼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벤츠 타고 싶어? 응.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저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요 강의할 때 그랬어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200만 원 버는 얘기를 사업시키려지만 보험회사 200만 원 버는 얘기를 데리고 와서 사업시키지만 가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해를 못해야. 정말 저는 장난이 아니라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거 한 막 있잖아. 막 돈을 억대 연봉을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2천만 원, 5천만 원 하면요. 갑자기 눈이 띄엄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래요. 근데 200만 원 버는 애들은요. 1000만 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씨앗 놀다가 모기가 하면서 내일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시여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라는 것도요. 많이 벌어볼수록 돈이 감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부산에서 강의를 했더니요. 네? 네. 그죠? 근데 부산에서 그 강의를 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그때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본부장님, 저희 뜸이 하지 말까요? 왜요? 200만 원짜리는 하지 말아요. 진짜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은 할 확률이 높죠? 네. 그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정말 오늘 본부장님 강의를 통해서 저도 자기가 보험을 하면서 자기가 50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사람이요 오물 안에 개구리로 산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무한한 재능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요 또 다른 나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결핍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아직도 뭔가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애터미를 통해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라고 자꾸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뭐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자꾸 뭐해? 밀어.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 보험 한 20년 됐어. 애들이 30년 됐어. 그죠? 저도 지금 다시 만약에 애터미를 안 한다 뭐 할까? 저 보험할 거예요. 그래도 직종 중에 여자로서는 최고 멋있는 직종이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앞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제품에 대해서 가요. 저희 회사 제품의 컨셉은 절대 제품, 절대 뭡니까? 가격. 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만약에요. 난 여러분 있잖아. 모르겠는데 우리 사장님이 취급하는 보험이 돈 대비 보상이 커블나게 좋은 것만 사장님이 팔아. 그럼 사장님 어찌 될까? 돈 방방석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요 보통에 어찌 보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회사들이 이거 만들면 바로 거의 다 비등비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서요. 990원짜리 칫솔을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990원짜리 칫솔이 애터미에서 최고 인기 상품이래요. 2,800만 개 팔려요. 작년에. 네, 칫솔. 안 닦여요? 잘 안 닦인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 이따 어찌 닦는가 나랑 같이 한번 닦아보고 싶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치약이랑 같이 쓰면 잘 닦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나는 안 맞아. 나는 안 맞는데 주변의 여론을 봐요. 애터미 칫솔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애터미 제품 너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업의 아이템. 나는 안 맞으니까 안 할게요. 이게 재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뭐였었냐면 저도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 친구한테 화장품 하나를 쓸 때 저는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으니까 뭐 어쩌나 바르니까 그때는요 제가 기획부동산의 부장이었어요. 제가 안 하는 직업이었어요. 너무 썰리나 내가. 부자가 되고 저기서 안 한 거 빼고 다 해봤는데 부장님 오늘 마사지하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못 써도 그래. 근데 그 있잖아 그때 5종 화장품만 발라도 그렇게 얼굴이 바꿔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어느 날 제가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 제품을 줬는데 이틀만 쓰면 뒤집어지는 참 어찌 보면 참 불쌍해요. 어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트러블이 나니까 제품을 안 쓰면서 사업을 안 하게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참 그 얼굴 나빠다 불쌍한 거지. 이거 만약에 예민해서 그래요. 응. 네, 저도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써보세요. 자, 저도 애터미 음. 로션을 쓰면 가렵더라고요. 가려워요. 가려운 거는 뭐냐면은 모낭 축이 기나고 있어요. 맞아. 모낭 축이 스물스물 나오고요. 얼굴을 착 발랐을 때 굉장히 따갑다. 지금 내 피부 속 안에 피부들이요 찌글찌글 말라 있어요. 굉장히 따갑고요. 뾰루지가 올라오면서 얼굴이 뽕뽕뽕뽕 막 뾰루지가 올라오죠. 뾰루지가 막 올라오냐. 내 속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을 전부 다 모공 밖으로 뺏어내고 있어요. 그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건성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에어컨을 틀어도 얼굴이 건조하지 않아요. 히터 틀어도 건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에어컨 틀고 히터 틀 때만 되면 얼굴이 당겨가지고 그 요플레 있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렇게 샤워하면서 얼굴을 문질러줬었어야 돼요. 애터미 제품을 발라도 그게 충족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애터미 제품을 바르는 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거나 별로 저한테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절대 제품, 절대적인 가격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를 통해서 연금이 되고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뭐하냐면 나는 이걸 사업을 해야지 하고 온다면 봐요. 사장님이 사장님. 근데 내 제품이 있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싸고 좋아 싸고 좋아 싸고 좋아 싸고 좋아 싸고 좋아 싸고 좋대. 근데 돈이 안 된대. 그 말 됩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애터미를 저 예터주라 그래요. 싸고 좋은데 돈이 안 된대. 자 사장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제품이 싸고 좋은데 돈이 안 된다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 집단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접니다. 그 누군가는 이 싸고 좋은 제품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럼 사장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가지고 보험까지 하게 되면 여기 보험하는 애기들이 절반 이상이 저것들 눈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지. 네?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가 와버리면 은경이 난리 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저거 이제 제가 요즘에 막 스타일러도 막 진짜 스타일러 이제 뭐 여름 옷이야 뭐 그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있잖아 스타일러 절대 필요하잖아요. 뭐 LG하고 삼성이 런칭진하게 스타일러 안 사고 있고요. 참 마음이 그래. 그거 해봤자 포인트 얼마를 준다고 그러다가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양양시로와 전라도 사람이지만 지금 사도 되는데 그래도 애터미에서 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요? 지금도 뭐 하겠죠? 당연히 하죠. 그 회사도 당연히 하겠죠. 그 회사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거는데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 네트워크 안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이 대형 할인마트, 띠로드 인터넷 쇼핑몰보다 이 제품이요 가장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한 그 회사 제품이 대형 할인마트, 티도 인터넷 쇼핑몰보다 싼 거 한번 봐보세요. 아메이, 누스킨, 시너지, 유산화, 렉서스 모든 회사들을 이건요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유통에서 내가 분명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품질 대비 가격이 낮으면 나는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컨셉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예요. 애터미안의 수익 구조는요 장점이 있어요. 1번 가입비가 일단 없어요. 가입비가 없다는 것은 그냥 회원가 그냥 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유지가 없습니다. 이 유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지가 없어요. 유지가 없다는 건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스트레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애터미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서 버텨주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까? 무한 단계. 이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인데 어쨌든 좋은 거 같지라. 좋은 거예요 무한이라는 말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서버 글로벌이에요. 이제 지금은요 애터미를 벤치마킹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원서버 글로벌 우리가 이 애터미 안에서 회원가입하면요 미국에 있는 동생이 회원가입인데 사장님한테 돼요. 자 있잖아 보험은요 미국에 있는 동생이 아무리 가입하고 싶어도 돼야 하는데 나 그것이 연금 한 1,000만 원짜리 엮었는데 미국에 있는 동생이 1,000불이네 1,000불. 응 그래 안 그래? 미국에 있는 동생이 장사를 잘해서 100만 원짜리 연금 넣고 남편 것도 엮고 애기 것도 넣는다는데 넣을 수 있어 없어? 이게 깜깜할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원서버 글로벌로 전 세계를 뭐한다? 우리는 영역이 없는 영토를 가지고 우리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우리 애터미 군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한선이에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거였어요. 저도 다단계를 해봤지만 절대 스폰서의 소득은 추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1억은 100% 먼저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향후 있잖아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선상에서 같이 만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하냐면 사람들이 거의 끼리끼리 놀죠. 여러분들 잘 봐요. 사장님 봐요. 사장님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죠. 예. 지금 노는 친구들하고 놀 것 같아요? 안 놀아줘요. 사장님이 안 놀고 싶은 게 아니라 걔들이 불편해요. 노는 레벨이 달라요. 노는 레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한선에서도 뭐 하냐면 왜 상한선을 뽑아놨을까? 우리 전부 다 한 달에 1억씩 벌고 1억씩을 버는 우리 사업자들 우리가 딱 만나면요. 어때요? 레벨이 똑같지 않나요? 그죠? 레벨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소통하는 것도 편안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한선이 없으면 설레는 5억 번뒤 당신은 1억 벌어. 이게 레벨이 안 맞아. 그러면요.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상한선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애터미를 잘 보셔야 할 게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뭘 하냐면 제 인생에 뭐가 되냐면 사납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시대 아파트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시대 아파트에서 내 인생을 막아간다? 비참하잖아. 야 이건 도대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는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 인생이 사람다리가 없는 거야. 절대 뭘 해도 이 능선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능선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난 비참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을 때 이러더라고. 설레야 네 인생 깎아봐지 예스. 내가 네한테 성공할 도구를 하나 줄게. 성공의 사닥다리를 내려줄 건데 그러나 나는 너를 보장하지 못해. 그러나 기회는 줄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기회만 나에게 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예스! 그러면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올 거야. 예스. 그러면서 저는 뭐 했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분 능선에 제가 지금 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성공이라는 이제 돈 버는 일을 영원히 끝내버리는 일이 와버리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연금성 소득을 1,0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이게 제가 딱 지금 만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업대 요금내. 근데 소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연금성 소득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돈이 온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할지 몰라요. 근데요, 이제 3년 이상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무뎌집니다. 아,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혜정 임페리얼이 10억을 그렇게 과감하게 기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지금 여러분들은 10억 기부하겠어요?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정도 가는 정도가 되면요, 진짜 앞으로요, 그 1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예요. 저도 그 10억을 기부하겠다고 딱 앉아있는데 충격을 딱 먹은 거야. 그러면서 딱 있잖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 10억을 받으면 설레요. 그래, 저 양반은 기부를 한다는데 나는 뭘 하지?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부를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나 이혜정 임페리얼 그 다음 멘트는 들을 수가 없었고, 이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다시 보니까 듣는데, 그날 저는 그거에서 제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 10억을 어디다 쓸 건가 생각을 한 거야. 어디다 나는 그 10억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먼저 내 삶에 가장 자기한테 공헌을 해야 되고, 죽을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내 옆에 사는, 내 옆에서 같이 잠자는 그 사람을 1번으로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새끼예요. 그 다음에 끝났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카들이에요. 그 물이 흘러서 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정도가 될 정도로 돈을 벌면요, 앞으로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씩을 계속 벌다가 여러분들이 10억을 받는데, 아마 진짜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1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도 아직은 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 그 정도가 되면 그 돈은 정말 앞에서 기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억을 기부하고 나서부터 한 달에 1억씩을 평생에 나올 건데, 그 10억 그 자리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나도 아직은 무슨 생각을, 왜?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그 정도 딱 가면요, 그 10억 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결국은 나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정말 성공한다는 것은, 내 성공의 개념을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희 회장님이 말할 때 있잖아요. 돈 버는 거 평생 하지 마. 평생 하면 니는 가난해.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는 57살에 돈 버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57살. 내 10년 만에 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강력한 그 동기 유발이 뭘까? 그랬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키워놓는 거예요. 남들이 말할 때는 꿈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해도 뻥이라 그래, 뻥이라 그래. 미쳐버렸다 그래.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래. 저 미친년 아니야? 저 미친년. 어머, 저 애터미 하다니. 근데 야, 그래봤자 7만원 번다더라야. 14만원 번데. 어머, 근데 쟤네 좀 있다가 있잖아요. 어머,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뻥을 치고 다니더라. 그러면 꿈과 뻥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돼요. 꿈과 뻥의 차이 뭐예요? 꿈은요, 이루어지는 거고요. 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거 있어. 꿈과 뻥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에게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수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예요. 이 도구가 없는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걔는 미친년이야. 지금 밖에 비 오지. 머리에 꼭꼭 박아놔. 이거 딱 맞아요. 멋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뭐 했어? 나는 애텀미라는 수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미친년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를 뭐해? 그랬더니 지금 뭐 한다고? 우리 남편이 항상 전원주택을 봐요. 이 집이 좋고, 여보 이건 당신이 원하는 집이야. 아, 이건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는데, 자기가 이제 집 보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대. 너무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괜찮아. 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있잖아요. 살고 싶은 집, 타고 싶은 차, 1차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좋은 이유는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좋은 빽들면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일단은 1차적인 욕구가 없어. 1차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 2차적인 욕구 넘어가겠어요?
사람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1차적인 욕구에 이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뽀대 부리고 싶어. 근데 봐요. 설레가요. 백화점에 가서 자빠진 옷 사면 설레가 백화점에 가서 자빠진 옷 사면 검소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서 자빠지고 싼 옷만 돌아다니면 자는 맨날 저런 옷만 산다라고 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요. 이 1차적인 욕구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자아 실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때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습니까? 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죽기라도 하잖아요. 근데요. 뭐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유일하게 남자 사장님 둘이 있네. 남자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 사장들 쳐다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시대가. 옛날에는 뭐예요? 우람하고 그죠? 이렇게 우람하고 힘세면 돈 많이 벌어봤던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요. 우람하고 힘세다고 돈 많이 벌어요? 지금은요. 머리가 돈을 버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만 바꾸면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지금 직업을 때려치고 나온 지 만 3년 됐잖아요. 세상에 그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8.15 해방이 이만큼 기뻤을까?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 사표를 던지고 그 회사 정문을 나오는데 너무너무 울컥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8.15 해방을 준비가 불더라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해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죠? 해줬으면 해방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냐면 진짜 오늘 저녁에는 들어가서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요. 내 남편이 엉덩이를 따뜻거려주고요. 내 남편이 있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근데 집에 들어온 내 남편을 내가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따뜻거려주고 여보 짱하고 내가 이렇게 뽀뽀도 좀 해주고 쓰다듬어주지 않으면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그런 있잖아. 존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각시한테 새끼한테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서 우리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애들하고 딱 들어오면 차려 배꼽 인사 아빠 출근하신다 잘 다녀오세요. 배꼽 인사 그죠? 근데 저도요 이제 보통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근데요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찍 자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습관으로 되더라고. 우리 남편이 자고 있으면 그래요. 어머 누구 궁뎅이가 저렇게 섹시하시나. 어머 옆집 아저씨가 오셨나. 누구세요? 어머 잘생기셨네. 누구 뒤태가 이렇게 잘생기셨나. 제가 딱 옷벗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남편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 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도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 남편에 있잖아요. 목에다 꽂고 있는 빨대를 끊어야 돼. 계속 빨아야 돼. 응? 제발 오늘 가서 남편하고 있잖아요. 치맥을 하든 뭐 하든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 여보 나 애텀에서 성공하면 좋겠어라고. 한번 진지하게. 여보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 때려치우고 싶어? 한번 물어봐. 사실은 여러분들 남편이 직장 때려치울까 싶은 게 그런 걸 안 물어보지? 솔직히! 근데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 애터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남편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라고 평생 돈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남편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이제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한 달에 1억을 벌 건데요. 해외여행하고 갈 때요. 새끼가 남편만큼 해준다요. 내 옆에 있는 그 남편, 내 편. 유일하게 이 세상에 내 편. 그 남자 있잖아요. 젊었을 때 너무 씀하고 골병 골골 들면 여러분들 놀러 다닐 때 재미없어. 맨날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 주저앉게 해서고 그날 사람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빨리 생각 바꿔.
내 남편을 뭐 해야 돼? 안전지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안에서 여보 3년만 고생해. 진짜 3년만 딱 고생해. 내가 그러면 있잖아.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게. 그러니까 저는 산에 가면요. 나는요 애터미에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남편 뭐라 하지 알아요? 나는 유솔리에서 만난 것이 이 세상에 최고로 큰 복이야. 이러고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남편한테서 그런 말, 자녀한테서. 제가 우리 큰딸이 그랬다니까 술 한잔 먹고 와서 저한테 하더라고. 엄마의 딸로 태어나기 위해서 고맙다.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게 지는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꿈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발 이야기라고 선포하세요. 꿈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꿈의 현장으로 내 몸이 이동을 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 이야기를 안 하면요. 시간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 해요? 그냥 통상 보편적인 할머니로 늙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어차피 가는 시간, 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있잖아. 놈들은요. 뻥이라고 말하든 개꿈이라고 말하든 필요 없어. 나는 분명하게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 난 그 꿈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꿈은요. 머리과 집중의 대상이에요. 머리과 집중이요. 선택하고 나서 있잖아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다 보니까 대충 살아요. 꿈을 이룰 자신이 없으니까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사는 단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열심히 빼세요. 그럼 열심히 살았으면 좀 내놔보셔. 백승에 사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 열심히, 그러니까 뭐야. 머리 뽑아. 그러면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어쨌다고 게. 그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열심히 살았으면 결과를 내놓으세요. 결과를. 그 결과를 내놓지 않는 열심은요. 전부 다요. 허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라. 꿈. 나는 꿈이 있고 내 꿈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혁명이라고 하니까 그죠?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혁명을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못 바꾸면서 남의 인생 어찌 바꿉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불편한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게 있어.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옆에 딱 갖다 놓으면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허투루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꿈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근데 봐봐요.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요. 잠들어 있는 내가 그 애를 깨워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성공의 길로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치면서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애를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애가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요. 무한히 있잖아요. 실현을 시켜주는 일들을 해요. 왜 안 깨웁니까? 두려워서 안 깨운가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잠자는 작은 거인,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러면서 깨워요. 그러면 얘가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꿈의 자리로 100% 데리고 갑니다. 저는 얘가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럼 애터미 안에서 일은 뭐냐?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일을 하죠. 일. 근데요,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들이 봐요. 애터미 안에서요, 성공을 하고 싶으면요, 애터미에 성공한 사람 강의 10개를 발췌합니다. 그래서 그 발췌를 딱 하면요, 딱 3가지로 딱 있잖아요. 요약이 됩니다. 그 3가지를 딱 보면 뭐 하냐면요, 제품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을 애용을 하는 거예요. 하고 제품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을 하세요.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느낌을 갖다가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영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점이에요. 자,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고객을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애터미는요 그렇게 많은 인맥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걸 생각해서 바꿔주는데 일하는 방법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게 하는 일들을 해라.
저도 제가 지금 아직도 필드에 뛰면서 한 사람을 놓고 제가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 본업하고 오토 판매사의 벽에 진입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저도 어차피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필드를 같이 뛰어요. 근데 이 일의 방향,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파트너가 나한테 그래. 본부장님 일 어쩌십니까? 강의한 대로 한다. 요 강의한 대로 나는 일한다니까. 제품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품을 쓰게 하시고요. 제품을 쓰는 집단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를 한다면요. 제품 몇 개만 쓰면 바로 사업자 만들어 보고 싶어. 안달을 풀어. 라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 저는 뭐냐면요. 진짜 10가지 이상 쓸 때까지는요. 사업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매니아를 충분하게 만들어주고요.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뭐 해줘야 돼요?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이게 계보도로 볼 수 있게끔 가서 찾아가는 게 처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석세스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몽환이 채지. 모든 세미나에 올인이 할 것처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 2번 있죠. 애터미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소비자 집단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수도성도 있잖아요. 배를 내가 들어서 판매사에다 내려놨다 들어놨다 올려놨다 들어놨다. 저거 해봤어요? 저도 제가 베팅해서 나도 해보긴 해봤는데 안 돼. 애터미는 이제 절대로요. 소비자 집단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 한 명한테 몰입을 시켜서요. 충분하게 이 사람이 했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사업의 비즈니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길 그때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파트너가요. 그래서 인명부크라운이 언제 가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 1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파트너가 안 나온 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 너무 일찍 나오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그 파트너 쳐다봐요. 근데 뭐라고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요. 사업자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토 판매사 될 때 오토 판매사는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랬어요. 혼자 하면요. 혼자 2명 하면 또 오토 판매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토 판매사 하고 있는 그 있잖아.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얘 부업자들이 5명, 10명이 생겼어요. 물어봤어요. 야 4명 있으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요? 오토 판매사 그냥 넘어갑니다. 공장이 이번에 380만 PB로 마감했습니다. 작은 쪽. 축하한다 그랬어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250만 귀신같이 많죠. 귀신같이. 250만 했다. 뭐야 380으로 마감했다는 소리 뭡니까? 이제 자기가 제동을 걸 수가 없으면 부업자들이 있잖아요. 외출 뛰는 때는. 하면서 있잖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이 애터미 일은요. 아주 세미하고 섬세한 일이다.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여기서 한 곡이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버리면 팀장님의 작은 실수 있잖아요. 그 시간 안 지키는 거 있잖아. 파트너를 눈여보면 저기 순간에 죽어버린다. 순간에. 거짓말처럼요. 제가 엊그저께 석세스를 갔다 왔는데 그 뭐죠? 뽕이죠. 그 뭐예요? 걔네들 위에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그렇게 민감한 애들이래요. 걔들이 있잖아. 만약에 집안에서 상갓집을 갔다 오잖아요. 누에들이 다 죽어. 와,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뽕을 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상갓집을 갔다 오잖아요. 누에들이 전멸을 당한대요. 여러분들 애터미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팀장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굉장히 세미하고 사소한 그 1%의 실수가요. 여러분들의 오토 판매사까지 갔던 그 조직이요. 전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 말들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 2가지를 하면서 나는 뭐 하면 돼? 세미나에 앉아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파트너가 세미나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와. 여러분들 있죠? 세미나는 나 혼자 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냥 데리고 올 걸 그랬어. 뭐가지 끌고 데리고 왔어야 돼. 또 그러면서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절대 내가 누굴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안 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평생 급할 자라. 애터미를 만난 지 오래되면 뭐 할 거예요? 세미나 다니는 거 일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필드에 나가서 제품 전달하는 게 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세미나 다니는 게 일이에요.
나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면요. 여러분들이 뭐야 돼? 세미나 일성표를 보고 있잖아. 서열 있잖아. 1순위로 딱 잡아놓고 뛰어야 돼요. 어떻게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만 빼고 아직도 애터미를 하는데 있잖아요. 석세스 갈 거예요? 그 물어보면 앞으로 어찌해야 돼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세요. 보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는데 이번 석세스 어찌 됐습니까? 김병훈 국장이 만약에 사장님한테 이번 석세스 가십니까? 물어본 순간 뭐라 그래라고? 뭐라고 말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분명하게 뭐한다.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 간절하죠. 분명히 저번에 마사스쿨 때 말했어. 죽을 때 억울하잖아. 손자를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절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라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세미나예요. 이 세미나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요게 일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세미나 안 오고 해보면 누가 있잖아요. 뭐 10박스 사주고 10박스 사주는데 이렇게 세미나 안 가고 10박스 팔러 갑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저기 이제 해보긴 10박스 팔아서 이제 바뀔 것 같으면 세미나 안 가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나 가는 게 뭐라고?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봐요. 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은 다시 이 성공의 사닥들 이제 이 액션을 통해서 여기서는 뭐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행동 있잖아. 이 행동을 이 사닥다리를 그때 올라가지고 내 액션의 행동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문장한테 말해요. 애터미일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봐요. 일이요? 너무 쉬워요. 애터미가요.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 애터미가 만약에요, 정말 어려웠으면요, 여러분들 여기다 열공 쓰듯이 쓰고요, 어려웠으면 여러분들이요,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뭐예요? 세상에 제품 쓰고, 전달하고, 구매하고, 나는 세미나에 앉아있으면 성공해? 이게 말이 돼?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보고 나를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그렇게 있잖아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인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다단계고 시대 아파트에 살았고 빨간 딱지 받았고 순천에서 유술 나면 다단계 꾼으로 소문났고 그건 뭐? 근데 뭐해? 나는 내 꿈을 항상 외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을 거라고 외쳤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정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면 뭐 해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초지일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앞을 보고 나가요. 저라고 왜 주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저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저의 흔들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리더가 될 제자리에 있느냐? 리더는요, 자기의 감정관리 철저하게 잘합니다.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리더들은요, 그만큼요, 탤런트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쩔 때 보면 그래요. 내가 어찌 보면 생긴 건 이래도 탤런트 기질이 나가 있긴 있나 봐. 저는요, 그런데요, 어찌 사람인데 얼굴 표정까지 관리를 저려봤어.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바뀐 거예요. 조직을 거느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손만 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가는, 정말 내 파트너들은요, 누에 같은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내 스폰서를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있죠, 이건 애터미에서 성공이 아니라 인생사가 그래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요, 인간관계의 의관이에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내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관계가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뭔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조직은 아까 뭐와 같다? 누에와 같아요. 나 하나의 행동, 내 표정 하나에 두어서 내 조직이요, 살아날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조직이 전멸했다가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사가 그래.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 치고요, 방정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철랑거리는 방정거림이 아니라 생각이 방정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절대 말이 진중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관계 안에서 봐요. 그 사람하고 딱 관계 단절할 때 언제 좋냐면요. 욱하고 싸웠을 때, 욱했을 때 하는 말을 그대로 해버리죠. 관계 깨는 데는 100%야. 제가 어느 날 책을 딱 잡았는데 정말 신뢰 있는 관계를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욱하고 싸웠어. 보통 사람 욱하면 뭐하죠? 생각나는 말을 다 쏟아버리죠. 성공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욱한 순간에 뭐합니까? 입을 딱. 저도 지금은 그런 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과 그 딱 반응을 했었을 때 그 반응의 속도가 느릴수록 인격자라고 그래요. 욱 했는데 욱 하고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하세요. 애터미요. 웬만하면 다 성공하는데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되다 보면 이제 이게 나 혼자의 능력을 할 것 같으면 욱하든 뭐하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있잖아요. 시간과 경제의 자유함의 부자가 되는 일인데 조직을 거듭할 건데 우리 김비용 국장 나가잖아. 어디를 놀러 간다고 계속 일할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정말 이 세 가지 일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세미나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하는 계기를 갖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돼.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엄청나게 제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땅 위의 천국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또 목청과도 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